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진 데는 김호중 씨의 본인 처신도 가장 큰 문제였지만요. 김호중 씨 소수사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호중 씨의 사촌형, 이 소속사 대표 이모 대표도 구속이 돼 있죠. 오늘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직적으로 범인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호중 씨도 증거인멸 가담하신 게 맞나요? 없으신가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삼긴 거 본인 판단이셨나요? 김호중 씨가 부탁하진 않았나요? 증거 인멸해달라고? 오늘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입장문 하나를 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번 사건 관련한 임직원 전원 퇴사, 대표이사직, 그러니까 이모 대표의 변경, 대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문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이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홈페이지가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취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 1시쯤 공식 입장을 내면서 지금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죠.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협의 시에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해서도 이 전속 계약을 어떠한 조건 없이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김호중 씨 1인 기획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김호중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연예인이 있으면은 그들의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일을 영위해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이제 각 연예인들의 몫인데 그들이 스스로 내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더 이상 이 회사에서는 이들의 일을 봐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직원입니다. 임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까지 그만둔다고 하면은 사실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이런 스타들이 계속적으로 이 회사에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얼마 전에 그럼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허경환 씨의 실명이 거론됐고 저 아닙니다라고서 밝히기도 했는데 맞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개그맨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같은 소속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소속 연예인들은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소속사 대표까지도 구속됐으니까 이런 부도덕한 회사에서 왜 계속 있느냐라는 질타까지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나 이 회사와 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을 하면 결국 다 퇴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임직원 역시 퇴사한 상황 속에서 이 매니지먼트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기자 말씀은 결국 이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임직원이니까 임원과 직원, 뭐 대표, 뭐 본부장 다 구속됐으니까 근데 직원 또한 전원 퇴사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드린 질문인데 김호중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대략 업계에서 몇 위 정도 되는 규모예요? 정확히 규모를 따질 수는 없지만 김호중 씨를 통해 가지고 매년 발생하는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몫은 당연히 김호중 씨가 차지하고 있는데 김호중 씨 중심으로 들어가는 회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김호중 씨가 빠지게 되면 매출이 상당수 줄어듭니다. 단순히 김호중 씨의 이런 출연료만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를 중심으로 해서 공연 사업까지도 직접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 6월로 예정됐던 김천 공연 역시 김호중 씨의 소속사가 주최 주관사였죠. 이런 게 전면 불가능해지면 엄청난 매출 하락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보다도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이 과연 지금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일을 할지 여부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우리들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면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계약 관계를 원하면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여파로 인해서 다른 연예인들도 생각엔터테인먼트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은 본인들이 더 이상 매니지먼트 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이것을 그만두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먼저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덧붙여서 제가 화면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당사자인 김호중 씨는 이미 구속이 돼 있고 여러 혐의, 특히 사촌형인 이모 대표도 지금 범인도피 교사 구속, 전모 본부장도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교사로 구속인데 한때 뭐 억측에 시달렸던 허경환 씨가 같은 소속사에 있고 트로트 가수 홍지윤 씨 그리고 배우 김광국 씨가 있는데 안 기자 말씀은 결국은 이 3명 뿐만 아니라 20명 정도가 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입장문 냈을 때 뭐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다니까
거의 김호중 씨 음주뺑소니 때문에 직격탄 맞은 셈이 돼서 다른 소속사를 빨리 찾을 수밖에 없는 셈이 됐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직원 모두가 퇴사라고 했습니다.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는 스케줄을 잡는 것 외에도 현장을 갈 때 운전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거 보필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서 과연 저들이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두 명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분명히 다른 네티즌들의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A, B는 나가는데 C, D는 왜 이 회사에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분명 기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은 생각 엔터테인먼트에 저들이 남아있을 때 그로 인해서 받게 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들이 하나둘 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꽤 크다는 겁니다. 저런 여러 알려진 인물들도 김호중 씨와 같은 소속사로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문을 닫을 위기까지 놓이니까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김호중 씨 관련돼서 임직원들 퇴사는 좋은데 이 조치가 또 빠르고 강하다 보면 또 애꿎은 직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일례로 김호중 씨 사건이 애초에 불거졌을 때 김호중 씨가 소속사 막내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대신 경찰에 자수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진애 변호사님, 이건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당시 영장 72사 담당 판사도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거냐. 소속사에 사실은 일 열심히 하고 김호중 씨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폐업을 한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전화를 받았던 막내 매니저 같은 경우 22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호준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서 막내 매니저에게 계속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본인 대신 이제 자백을 해달라, 자수를 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서는 허위 자수를 하게 된 과정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위약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4일 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도 사실은 콘서트가 있었는데 영장 실질심사 때문에 결국 참여를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생각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아티스트 본인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을 것인데요.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봐야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광고에 있어서의 어떤 위약금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청구가 들어올 것인데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래서 말씀 거서 진짜 죄송한데 강 변호사 말씀은 폐업 수순을 밟는 게 마치 파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번 개인 신용불량자 같은 네. 느낌. 김호중 씨 관련해서 위약금, 콘서트, 벌금,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으니까 폐업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들을 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 대표도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업을 급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한 사람의 이런 행동이 김호중 씨의 소속사마저 20명이 소속돼 있는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마저 문을 닫을 검토까지 할 정도로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팬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김호중 씨 팬들도 이 음주뺑소니 사건 초반에는 김호중 씨를 감싸는 입장문까지 냈었지만 이제 대중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을 대로 식은 이 와중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팬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기부와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런 좋은 일을 하실 때는 항상 제 이름을 가수 김호중 공식 팬클럽 트바로티 아리스 일동 해서 이렇게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싶고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김호중 씨의 구속 여파 팬덤 얘기를 해보기 전에요. 오늘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김호중 씨 사건 전에 김호중 씨의 음주뺑소니 혹은 도피, 죄를 피하려고 계속해서 잡아댔던
이런과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로 보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에 띄었던 게 대전에서 지난 1일 새벽 2시에 한 차량이 차량 7대를 치고 잠적을 했는데 경찰이 차량 분석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을 했지만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꺼놓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틀 뒤인 지난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나중에 맥주 500cc 2잔 마셨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는데요. 과연 2잔일지도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가 없고 특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지금 파손된 상황이잖아요. 사고 후 미조치죄만 결국에는 적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김우중 씨 같은 사례는 너무 증거인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이런 네. 사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 정도도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런 입법 공백을 피해서 꼼수를 부려서 음주운전죄의 처벌 자체를 피해가는 것이고 사실 이것이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 이 김호중 씨의 이런 행태를 보고 누군가는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우중 방지법, 추가 음주를 대비하기 위한 김우중 방지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잠적했을 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넓게 해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을 때 최소 알코올 수치로 가정해서 처벌한다든가 이런 가중처벌 요소라든가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이런저런 그 사례들이 뒤늦게 조명을 받아 보니 이른바 법꾸라지라고 하죠. 여러 비판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서 지금부터는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 김호중 씨의 소속사 한 숟갈 먹었던 연예인들이 이른바 음주뺑소니 김호중 씨의 직격탄을 맞았다면 경상북도 김천 김호중 씨의 고향은 이른바 이번 김호중 씨의 구속으로 유탄을 제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안지영 기자님. 저희가 지난주에 이른바 김호중 소리길이라고 해서 김천에 김호중 씨를 기원하는 길 하나가 이거 뭐 없애니 많이 해서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김호중 씨가 나온 김천 예고에 쉼터 성격의 트바로트의 집이라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소리길은 2021년 준공인데 이보다 1년 먼저 김호중 씨의 모교에 트바로트의 집이라는 청소년 쉼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역시 시에서 2천여만 원을 지원해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철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시의 얘기는 이겁니다. 본인들이 이 학생 휴게시설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만 이 이름을 붙인 거, 명칭, 트바로트의 집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문제는 이겁니다. 김호중 씨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거 외에도 또 학교 폭력 논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 속에서도 다름 아닌 배움을 받는 학생들의 그런 장소에서 과연 트바로트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 게 옳은 일인지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철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길 역시 지금 김천시에는 50개가 넘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바로 어제 이와 관련해서 또다시 김호중 씨의 한 커뮤니티에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고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김호중 씨가 앞서 원래 이 김천 공연을 강행하려고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김호중 씨와 여러 가지 연관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는 김호중 씨를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두둔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른바 뭐 인천에 있는 박유천 길이나 뭐 서울숲, 서울 성수동에 있는 승리길 해서 여러 연예인들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의 그 명소에 있는 뭐 길이나 표지석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철거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김호중 씨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을 때 결국 지자체에서 이걸 또 얼마나 버티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잘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민원이 가장 두려운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는 저런 식으로 시에서의 보조금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에 어떠한 계약상의 명확한 규정을 넣어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시나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규정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트바로티 집이라는 게 김천 예고에 김호중 씨의
어떤 뭐 이른바 청년 성공이겠죠. 본인 스스로가 꽤 유명한 성악 천재에서 트로트 가수가 되는 여러 글들을 좀 써놓은 게 있는데 유탄 제대로 맞았습니다. 경상북도 김천 얘기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남은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구속 기한 또한 동안에 이제 경찰의 김호중 씨 음주운전 관련 고강도 수사가 본격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